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주항공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항공 종목의 주가가 고가로는 5.60%, 종가로는 5.05. 그래도 좀 살짝 올라갔죠. 캔들은 그래도 유성인 캔들 나왔네요. 롱바디. 근데 이제 오늘 제주항공만 움직인 건 아니고요. 저가항공에서 TA홀딩스가 22.40% 움직였고 예림당이 29 상가 찍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그 48억 원의 거래대금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계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블로그에다가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해뒀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주항공의 실적 전망. 대신증권은 제주항공이 올해 3, 4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면 목표 주가는 13,000원. 잠깐만요. 13,000원이면 13,000원이면 지금 잠깐만요. 제가 표시해 볼까요? 야,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인데요. 오. 그러면 지금 움직인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면 약 30%, 3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제 요거는 이제 컨센서스니까 추정치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고요. 네, 목표 주가는 13,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의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4,984억 원, 영업이익은 15.1% 줄어든 40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또 다른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은 제주항공의 3분기 실적이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투자 의견은 매수. 어, 두 증권사 모두 투자 의견을 매수로 했네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비싸죠? 13,000원, 14,000원. 그 다음에 28일 날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은 2024년 3분기에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4,740억 원. 그러니까 이 지금 추정하는 매출액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좀 비싸긴 해요. 뭐 4,900억 원이나 뭐 4,700억 원이나. 근데 비싸진 않죠. 차이가 약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냉정하게 보게 되면 좀 차이가 크긴 크죠. 근데 오히려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매출액이 4,740억 원이잖아. 그러니까 대신증권보다 매출액을 좀 낮게 잡았고 영업이익도 400 대신증권의 409억 원보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90억 원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만 4천 원을 잡았고요. 대신증권은 1만 3천 원을 잡았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된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 증가하고 매출액은 둘 다 증가를 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9% 감소하다. 근데 영업이익은 둘 다 감소하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 7% 하회하지만 업계에서는 여기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7% 정도 하회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 14,000원이라든지 13,000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 증권사의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재무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제주항공의 재무 근데 약간이라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우선 이제 최근 분기에 발표된 8월 14일자 발표된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이게 지금 자산 규모는 2조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자산 규모가 2조 500억 원인데 거기서 부채 비율이 83%예요. 그리고 자본율이 17%. 거기다가 이 잉여금은 지금 결승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이거?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산 중개가 2조죠. 이게 지금 8월 14일자.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6,333억 원. 근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3,816억 원. 그래서 좀 그렇게 단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 우선 창구로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반등이라든지 약간 개선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자, 5월 14일자, 그 다음에 8월 14일자,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전망치는 3분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5,558억 원, 그 다음에 4,490억 원. 그러니까 이게 당분기, 그러니까 8월 14일자의 매출액이 이전 분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9%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컨센서스예요. 아까 그 증권사에서 이야기는 컨센서스. 아직 발표된 건 아니니까. 근데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은 이전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증가하긴 합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아까 그 영업이익이 약 400억 원 정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409억 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90억 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8월 14일자 여기가 이제 2분기겠죠? 2분기 사업보고서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에 손실이 나왔었거든요. 마이너스 1.2%. 그리고 순이익도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4%. 확인해 볼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저는 좀 마이너스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이게 뭐지? 진짠가? 여기 진짜 마이너스였죠. 네. 90, 이게 얼마죠? 94억 원이네요. 94억 원 손실. 순이익도 지금, 순이익은 214억 원 손실이다. 이걸 제가 잘못 적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주항공. 이건 저거구나. 개별재무제표. 여기 연결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53억 원 손실. 그 다음에 179억 원이죠. 53억 원? 맞죠? 네, 맞네요. 여하튼 간에 이제 8월 14일자 여서 이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근데 요번에 발표될 게 이제 3분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3억 원의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될 게 잠깐만. 이게 400억 원이에요? 400억 원이면은 높은 건데. 잠깐만. 지금 390억 원, 409억 원이니까 400억 원으로 봅시다. 400억 원이면은 이게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는데. 야, 공을 하나 더 붙이게 되면은 이게 진짜 맞을까? 지금 이게 여기 400원에 409억 아니 그냥 400억 원에 합시다. 그냥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400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8%가 나오는데 나올 수는가 있긴 해야겠다. 근데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8%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14.2%가 나왔으니까 나올 수는 있긴 하겠네. 그리고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전 분기 때 이제 손실이 난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이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뭐 전년 동기도 전년 동기이지만 지금 이 제주항공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 월봉과 주봉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빠졌어요. 하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온 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증권에서 전망했던 대로 그래도 손실이 안 나고 이제 플러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주가가 좀 그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본 거예요.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외국인 물량이 좀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기관계가 던졌죠. 최근에 개인 던지고. 그러면 뭐, 예, 좀 수급은 좀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좀 개선되어지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 대비로도 약간은, 네, 요번에 발표될 3분기에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주가의 움직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무가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재무는 뭐 요 정도만 보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이거 말고라도 약간 그 항공업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국내 LCC 업계 재편과 제주항공의 확장 전략,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기업 결합이 가시화되면서 합병, LCC 업계도 재편될 전망입니다. 저가항공.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기업 규모 확장을 목표로 사모펀드가 매각할 수 있는 LCC 인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항공기 인도 지원을 겪은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확장해 항공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장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다변화, 포트폴리오 확장. 이제 이런 내용은 되게 보편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유럽, 미주 노선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업을 더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방안이 이런 거죠. 노선을 좀 확장하는 거.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이제 자세한 거 여러분들 좀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경쟁 심화 내수 시장 위축 이런 요거 봅시다. 제주항공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 제주항공은 LCC 선도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화물, 호텔, 지상 조업 및 IT 사업 등 수익 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직접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과 기단 현대화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호텔과 지상 조업 자회사를 통해 사업 확장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중단거리 노선에 머물지 않고 보다 많은 노선을 개발해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루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상조업이라는 것은 이제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여 출발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최근 유가 하락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요새 그 유가가 약간 좀 떨어지고 있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중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수혜 섹터가 항공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최근 유가 하락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주가 하락을 기록한 것과 달리 국내 항공사들은 근거리 노선 경쟁과 성수기 운임 하락으로 실적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주항공 역시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 확대로 단기적 주가 반등이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중장기적으로 FSC 합병과 공급 경쟁 완화로 항공 시장 재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FSC 합병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FSC의 그 풀네임이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풀 서비스 항공사를 가리킵니다. 뭐 대형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풀서비스 항공사로 저비용 항공사 LCC와 달리 장거리 노선 운항, 기내식 제공, 무료 수화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항공시장에서 FSC
수가 줄어들어 LCC와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LCC 시장에서의 공급 경쟁이 완화되고 통합된 FSC가 기존에 담당하던 일부 단거리 노선이 LCC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또 있어 LCC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업계의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하기가 좀 그래서 요건 약간 항공업계 어떤 현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백그라운드 지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거죠.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아마 통상적으로 지금이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12월 31일이니까 11월 초쯤에 3분기 실적 발표하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 좀 살펴볼까요? 지분 현황 같은 거. 지분 현황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변동된 건 없고. 그리고 기업 현황. 네, PBR은 2.16 정도 되고 유동 비율이 적네요. 되게 품절주라고 하나요? 유동 비율이 44.16. 외국인 지분율도 적긴 하네. 4.05. 근데 요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유동 비율이 44.16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거는 이제 없겠죠? 잔고 선행이 없으니까. 네,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뭐 지분에 뭐 특별한 거 없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함께 봤던 거. 요게 좀 하나의, 근데 저는 좀 요 8월 14일자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가고,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 약간 손실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큰 손실은 아니고. 근데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4%로 약 손실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그 컨센스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좀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8%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도 이전 분기 대비 좀 증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아까 뭐 이렇게 지금 추세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반등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주항공은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이 자료는 돈가치 블로그에 업로드 해야 될거든요. 커뮤니티 게시판 누르게 되면은 여기 돈가치 TV 블로그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 파란색 클릭하시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주소 입력하고 오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좀 올려드리면서 자료가 제가 이 자료를 게시를 한 게 어제 게시했죠. 저녁에. 그리고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1시 목요일 지금 새벽 녹화 뜨고 있는 시간이 새벽인데 1시 10분에 좀 수정했고 다시 1시 26분에 좀 더 수정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뭐 이전에 좀 이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혹시 수정된 내용이 빨리 보셨던 분은 수정된 내용이 요거거든요. 제가 그 제주항공의 실적 전망 요거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리고 뭐 차트는 아까 봤으니까 수급도 봤고 그 다음에 재무도 좀 살펴봤고 뭐 지금은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합병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그걸로 인해서의 어떤 업황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계의 변화, 업황의 변화가 아니라 업계 재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 영상은 여기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국내 주식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화이자 올려드렸죠. 여기는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블로그에도 링크는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나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방송으로도.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치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안녕. 건강하시고요.